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벌써 연휴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 또 내일 뭐 각자 또 출근하실 생각에 굉장히 또 막 벌써부터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남은 시간 여러분들 그래도 좀 알찬 시간 보내시고, 또 아직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은 시간이라도 좀 푹 쉬시고, 내일 또 우리가 다시 또 힘차게 스타트를 해야겠죠.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셀트리온 형제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어차피 우리가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나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부분 중장기 관점으로 보실 텐데, 그러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의 시세 등락에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하루 급락이 나오고 5%, 7%, 10% 빠지면 물론 속상하죠. 속상한 건 맞지만,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가치, 그 펀더멘탈이 꺾이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이 시세가 빠지지만 이거를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시세인 거냐, 아니면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가져가도 좋은 상황인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냐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셨냐에 따라서 기준과 대응이 달라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냐. 기존에는 제가 뭐 가끔 또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죠. 기술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혹은 시세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을 다루는 영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하여금 이 종목을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펀더멘털 측면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W, 지속성이냐 서프라이즈성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내일부터 우리 셀트리온만큼이나 좋은 종목 담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또 한 종목 추천을 좀 드려볼 테니까 같이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차트고요. 시세를 먼저 한 번씩 꼭 눈으로 보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모습, 셀트리온 제약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차트로만 놓고 보면 다소 좀 불안불안하죠. 뭔가 흘러내리고는 있는 것 같고, 뭐 역배열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60선까지 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까지 박살이 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데, 뭐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디에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라고 칠게요.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오늘 단기적인 시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속성과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속성이라 하면은 저는 어떤 부분을 지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들의 꾸준한 성장세, 어차피 기업이라는 거는 제약기업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라이센스 하우스라든 직접 생산해서 판매를 하든, 혹은 뭐 CMO에 맡겨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든,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목표는 뭡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내 몸값이 커져가는 거, 내 시가총액 규모가 커져가는 거,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에 대한 가치, 그렇죠? 그러면은 돈을 잘 벌고 이익을 많이 남기고, 오히려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배당이 됐든지 또 뭐 주가에 대한 차익이 됐든지, 기업의 가치가 커져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남기면서 양방향성으로 배당과 주가 차익 시세를 주는 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고 뭔가를 얻기 위한 공통적인 목표이자, 또 그 과정 속에 뭐 이건 이렇다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똑같은 사이클이잖아요. 어쨌든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이 기업을 결국에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남겨가는 그런 과정들을 성장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 형제들이 단순하게 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이거에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너무 맞춰져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것, 그러니까 본래의 것, 사실 저는 레키로나주를 플러스 알파의 영역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나 레키로나주를 너무 메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지만, 어쨌든 이 레키로나주가 사실 셀트리온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레키로나주는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들, 대표적으로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램시마 SC 등등 이렇게 해서 요런 아주 우리 유명한 이 제품군들이 메인인 거고, 레키로나주는 플러스 알파예요. 이 임상이 실패를 혹시나 한다, 지금 물론 좋은 과정 가고 있지만 혹시나 실패를 했다라는 최종적인 통보가 나오더라도
그간의 어떤 보여줬던 기대감에 대한 시세는 다 반납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보인 시세에 대한 반납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크게 훼손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기대감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렇죠? 기존에 잘하던 것이 데미지를 입거나 타격을 입어서 이 기업이 주가가 폭삭 주저앉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이거 잘 구분해 들으세요. 여러분들 괜히 뭐 약간의 이제 이거 뭐 매도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지속성을 보고서 투자를 하시면서 레키로나즈를 플러스 알파로 보고서 접근하신 분들이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뭐 주가가 좀 밀리고 흔들리고 해도 혹시나 뭐 셀트리온이 지금 33만 원대인데 30만 원까지 빠지더라도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서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세 주가 됐든 조금씩이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 급락 때마다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 그러면 서프라이즈로 접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서프라이즈는 레키로나주를 거의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전 이것도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개발 중에 있다. 6개월 내에 임상 완료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지금 뭐 데이터가 좀 부족하니 뭐니 이야기가 나와도 결과적으로는 국내 1호 전 세계 3위, 이게 세 번째 동메달을 따낸 거예요. 그렇죠? 항체 치료제로 그렇게 따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폭을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건 거죠. 자, 치료제, 물론 코로나를 우리가 평생 감기처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의학 전문가나 뭐 이런 바이러스 전문가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기서는 너무 깊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만약에 진짜 감기처럼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항목이다 하면, 지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대하고 무섭고 공포감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망자를 불러일으킨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점점 죽여가야 되는 국면인 거죠. 그래서 진단키트 쪽도 결과적으로 피크성 실적이다, 약간 피크성 테마다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순간 터졌다가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는 이걸 없앨 수밖에 없잖아요. 인류가 다 죽어버리느냐 바이러스가 살아남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막말로 바이러스가 살아남아서 인류가 다 죽어버리면 뭐 주식 투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으로는 순간적으로 수혜를 보고 매출이 급증해서 뭐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항목들은, 이런 바이러스성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를 누구나 원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어쨌든 걸려서 뭐 초기에 치료를 좀 해서 뭐 이런 과정들, 우리가 감기약 치료 처방 받듯이 그런 과정들로 어떤 이제 치료제로서 효능을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꾸준한 매출을 좀 반영을 시키겠죠. 근데 코로나를 최종적으로 백신이 더 활성화가 되고 해서 이제 완전 독감, 우리 그냥 때 되면 독감 접종 받고 감기약, 뭐 감기 걸리면 감기약 사 먹어서 낫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과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불씨는 좀 꺼져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근데 서프라이즈성으로 인해서 이 레키로나주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또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이거나 한다면 부분 차익 실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량 매도를 해서 매도해 다 팔아먹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량 매도해서 팔아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성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건 맞아요. 반대로 뭐 서프라이즈를 보고 들어갔다가 괜찮은 기업인 걸 알게 됐어. 그럼 뒤늦게라도 이제 기존의 어떤 가치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방향성을 바꿔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테마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부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악플 달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해당되시는 분들만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하지 마시고 일부 부분 익절을 해나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해보면 어떻겠냐. 서프라이즈성으로 앞으로 정말 레키로나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인 시세가 막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분할로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걸로 인해서 매출을 아예 못 벌어들인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해외 시장으로서 미국 시장에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또 미국 시장에 어떻게 진출을 해서 글로벌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로 또 많이 또 활성화될 수 있다면, 지금 뭐 렘데시비르만 하더라도 약값이 몇백만 원대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 레키로나주는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 다른 어떤 약들에 대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험이 정말 잘 돼 있지만, 보험이 잘 이렇게 보험 적용이 어려운 어떤 그런 나라들, 병원비가 통상 비싼 어떤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효능이 예를 들어 비슷하기만 하더라도, 물론 우리 셀트리온이 더 압도적이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약품들이
상대적으로 완전 압도적이면은 그러면 사실 경쟁력은 좀 적겠지만 효능은 비슷비슷해.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비슷비슷한데 약값이 압도적으로 저렴해. 그러면 그것만 해도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요. 일단은 미국 FDA 승인이 어떻게 되냐가 일단 물론 결과값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글로벌 시장도 너무나 전망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최종적으로 임상이 뭐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꾸준한 우상향은 물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요거에 당연히 메인이에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앞으로 우상향의 패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상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우상향 그러면 와 지금부터 이렇게 직진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잘못하고 계세요. 우상향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등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에 추세는 상방을 계속 향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역들은 어때요? 박스권 움직임, 횡보, 박스권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죠. 박스권. 근데 어때요? 이때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너무 보기 쉽게 보시려면 카카오가 좋겠죠. 어때요? 우상향 패턴. 그렇죠? 이게 우상향 패턴. 셀트리온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하나 또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왜 이렇게 못 갈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업이 결국에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에 시가총액이라는 게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규모가 커져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 시가총액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주가니까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결국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시총이 커진다라는 건데 그럼 반대로 시총이 커진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값어치를 받을 수 있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너네가 그만큼의 뭔가를 해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있죠. 뭐죠? ETF라든지 또 뭐 코덱스 뭐 150, 뭐 코스피 150, 코스닥 뭐 150,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등 여러 가지들 이런 기타 이제 패시브 자금들까지 이제 고려를 좀 해 본다면 패시브 자금까지 유입이 이미 어느 정도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성장을 보이면서 뭐 FTSE라든지 MSCI 같이 편입이 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불기둥을 같이 이제 막 탄력을 엄청 강하게 받았던 거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수급이 또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들을 좀 내준 부분이 있는데 물론 금액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수급 가지고 그냥 지금 현재의 수급 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럴수록 더 그 원래 본질, 그 주가의 진짜 가격의 본질, 기업의 본질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내가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떤 등락이 나오든 나는 정말 이 종목을 뭘 보고 투자를 했느냐? 난 뭐 때문에 이걸 샀냐? 단순하게 옆집에 철수 엄마가 사라고 해서 그냥 산 거냐? 철수 엄마가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나온데 대박이래. 나왔어요. 승인 받았다고요. 근데 주가가 안 가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뭐 더 기다릴 수는 있겠죠. 해외 시장 판매까지 뭐 여러 가지 철수 어머니가 또 얘기해 주시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준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내가 보는 관점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시고 철수 엄마가 뭐라고 했더라도 뭐 좀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의 정보라도 좀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는 여러분들의 어떤 내가 이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 진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뭘로 나는 투자를 했을까? 단기적으로 봤을까? 좀 진짜 그 본래의 가치 플러스 이걸 같이 봤을까?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맞게끔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까지 뭐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자꾸 뭐 주가가 빠진다고 기업이 끝났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런 분들은 다 갖다 던지세요. 저는 밑에서 받아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주가가 밀린다고 기업이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진짜 이 기업이 망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있죠. 망해서 빠지는 경우는 그거는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거는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야죠. 근데 셀트리온은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들고 있고 저렇게 하락을 보이는 이런 구간들이 물론 답답하고 속이 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좀 생각이 좀 달라지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추천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벤트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동안에 이제 오늘까지 연락을 주신 분들 14일까지거든요. 이거 제가 좀 늦게 공지를 하는 바람에 기간을 조금 더 늘렸어요. 14일 오늘까지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벤트가 그대로 적용을 좀 시켜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종목들이 있기는 있지만 저는 일단은 성이란 종목을 최근에 계속 소개를 좀 해드렸고 LG전자도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LG전자 뭐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스윙 패턴이라도 한번 노려보면은 충분히 한번 시세를 좀 볼 수 있을 구간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 지금 한 3~4%대 정도 수익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성이라는 종목 우리 OEM, ODM 기업이에요. 앞전 고점 저점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서 얘가 지금 저점 대비 고점 2배 찍고 좀 눌렸는데 좀 높은데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빠지지 않고 높은데 많이 빠지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왜? 기업은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 작년에 생산했던 물량들까지도 이번에 다 1분기에 반영이 될 만큼 굉장히 또 기대감이 크고 매출이며 어떤 영업이익이며 전체적으로 좋을 그림을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업이 지금 앞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냐.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를 볼 때도 저점이 얼마고 고점이 얼마니까 많이 올랐어. 근데 지금 비싸.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고점을 충분히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이냐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성은 충분하게 좀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정배열로 전환된 시점이 정배열로 전환된 것도 대략적으로 5만원 가격인데 고점 대비 만원밖에 안 빠졌어요. 근데 반대로 보시면 우리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런 라인 보시면 제가 여기서부터 추천을 해드렸어요. 45만 1천원에서 38만원이기 때문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이 종목도 보시면 앞전 고점을 갈아치우고 신고가를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고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절하고 다시 또 담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세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 그럼 뭐 때문에 가냐는 거야. 단순하게 시장이 좋아서, 물론 맞아요. 시장이 좋아서 갈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수급적으로 갈 수도 있고, 기업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박자들이 있지만 이 박자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느 것에 포커스를 두고 뭐가 지금 정답이 가깝구나라는 거를 식별하고 나서 투자하시면 이 단가도 지금 높은 단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지금 단가가 막연하게 높다라고만 볼 수 있는 단가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너무 많이 밀리면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분할로 이렇게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분할로 그냥 담는 게 맞겠다. 분할로 손절 칠 생각하지 말고 몰빵 쳐서 분할로 손절을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분할로 나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종목도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명절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 아무튼 잘 또 푹 쉬고 체력 보충 잘 하셔서 내일부터 또 열심히 주식 매매 하셔야죠. 비트코인이 연휴 동안에 이제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비트코인이 굉장히 또 많이 날뛰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한 번씩 단기간 초단타 패턴으로는 한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에이티넘인베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그쵸? 비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거래가 실리고 음봉으로 계속 때려 맞았는데 아마 좀 갭상승을 또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 좀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단타는 너무 많은 수익을 챙겨갈 생각하면 안 돼요. 잠깐 2~3%라도 그냥 챙기고 나오는 전략 시초가에 그런 개념이니까 간단하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